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국감자료로 낸 재벌 범죄 백서, 핵심 내용부터 좀 간추려 주시겠어요? 예, 최근 10년간 유죄 선고가 내려진 40대 그룹 재벌 총수가 모두 25명인데 이 가운데 3명에게만 실형이 내려지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고요. 네. 유죄 선고를 받은 재벌 총수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명은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10대 재벌 총수자의 절반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40대 재벌 가운데는 모두 25명이나 그렇게 처벌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위법 사항으로 한번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그 재벌 일가가 여전히 그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예, 이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특경가법에 이제 그 보통 배임죄 아니면 횡령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기업체 범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조항이 있는 건데, 예. 법무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곳이 삼성, 현대차, SK, 한라그룹 등 4곳에서 이 위반 사례 9건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2008년 이후 법무부 장관이 그럼 제재 조치를 몇 건 취했느냐? 제로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것도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이 요구만 하는 거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구조차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예. 그 뭐 일반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총수 일가라고 하면은 그 요구한다고 또 그 자리를 또 뺏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금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첫 이야기를 뗀 사람은 사실은 황교안 법무장관이에요. 맞아요. 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준 기업인은 가석방 또는 사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받았는데 예.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한 법을 집행하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두 장관의 그 멘트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예. 경제를 살리려면 재벌 총수 봐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몇몇 언론에서는 실제로 총수가 구속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대한 규모의 투자 같은 거를 최종 결정을 못 한다. 네. 그래서 사실 경제에는 상당히 악영향이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내놓지 않나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총수가 감옥에 있어서 투자 결정을 못 한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이걸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정부의 고민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말로 그러면 총수가 그 이런 특혜를 받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반증 데이터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수백 조에 달한다라고 하는 사내 유보금이 있습니다. 예, 예. 너무 많이 적립을 해놓다 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과세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돈은 넘쳐나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본다면 투자를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만한 것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되게는 할 수 없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제 그 재계에서는 은근히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총수가 없으면 투자 결정을 못 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러니까 풀어주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예. 정말로 그러면 투자를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의문인 게, 예. 단적인 예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고졸자들의 취업을 독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청와대에서도 이런 뭐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재벌 총수들도 불려가서 회의 석상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몇몇 재벌이 사실은 고졸 그 TO 늘리겠다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게 뭐냐면 전문대 TO를 줄이고 큰 숫자만큼 고졸을 늘린 것. 그러니까 총량은 똑같아져 버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극히 미미한 아주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수준에서의 성의 표시는 할지를 모르겠지만, 예. 그게 두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경제 살리기에 목을 걸 만한 그런 사안이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경제부총리는 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압박 카드이고 네. 또 당근 카드로 사면 이런 것도 던지면서 어떻게든 투자를 좀 끌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그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원 넘는 돈으로 그 입찰을 해서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불거진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투자 결정에 있어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건 한편으로 보면은 총수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통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어찌 본다면 정부 논리하고 맥이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의 투명성,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사회 결정이라도 이런 정당한 사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고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자료 제출 요구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본다면 그 투자의 주체는 총수가 아니라 그 회사 의결 기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최근 뭐 그러니까 이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총수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 구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그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건 최근 없었나요?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 해보면은 당연히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사실은 아주 정서가 별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반감이 있죠. 그것의 예.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어지는 사면, 뭐 심지어 어떤 총수는 1인 사면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여론을 반영하고 감안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